거울 보기가 무서워졌어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환자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세수하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눈가에 또 주름이 하나 늘었네요. 웃을 때마다 깊어지는 팔자주름.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소용없는 목주름.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혹시 요즘 손주 사진 찍을 때 슬쩍 뒤로 빠지시나요? 동창회 가기 전날 밤 거울 보며 한숨 쉬시나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 지나칠 때마다 이거 바르면 좀 나아질까? 고민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저는 34살이지만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세요. 그분들을 10년 넘게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세수가 사실은 주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환자분들께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피부과 올 일이 없어지셨대요. 아니, 사실 저희 입장에선 장사가 안 돼서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알려드려야겠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거예요. 그것도 집에 있는 재료로요. 화장품 살 돈 아껴서 손주들 용돈이나 더 주세요. 영상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비법을 알게 된 건 제 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3년 전 어머니가 환갑을 맞으셨는데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늙어 보이신 거예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혼자 거울 보시면서 한숨 쉬시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매일 병원에서 환자분들 피부만 봤지 정작 그분들 마음은 몰랐구나.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손주가 할머니 주름 많아라고 무심코 한마디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남편이 당신도 나이 들었네라고 하면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시죠. 주름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시술 말고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거. 돈 많이 안 드는 거. 어렵지 않은 거. 3개월 동안 논문도 찾아보고 외국 자료도 뒤지고 실제로 피부가 좋으신 환자분들 습관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우리 할머니들이 하시던 거였어요. 다만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세면대에 뭐가 있으세요?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비누? 스크럽제? 그리고 세수 후에 얼굴이 당기시죠? 깨끗하게 씻긴 거니까 괜찮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건 피부가 비명 지르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63세 여성분이셨는데 얼굴이 온통 붉고 각질이 일어나 있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얼굴이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크림도 안 먹고 화장은 아예 못하겠어요. 어르신, 평소에 세수 어떻게 하세요? 저요? 아침 저녁으로 폼 클렌저로 꼼꼼히 닦고요. 일주일에 2번은 스크럽도 해요. 깨끗해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요.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피부에는 눈에 안 보이는 얇은 막이 있어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두께가 0.02mm밖에 안 돼요. 랩 한 장보다 얇아요. 이 장벽이 뭐 하는 거냐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균, 먼지, 자극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줘요. 그리고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줘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한 세정제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중한 보호막이 매일 2번씩 벗겨지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집에 울타리가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타리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안 들어오겠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장벽이 무너지면 첫째, 피부가 사막처럼 건조해져요. 아무리 비싼 크림 발라도 속부터 당기고 땡기죠. 둘째, 피부가 예민해져요.
작은 바람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이유 없이 가렵고 뭘 발라도 따끔거려요. 셋째, 주름이 급격히 깊어져요.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는 탄력을 잃어요. 팽팽했던 포도가 쭈글쭈글한 건포도 되는 것처럼요. 그 환자분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르신, 2주만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세수 방법만 바꾸시면 돼요. 2주 후 그분이 오셨을 때 저도 놀랐어요. 붉던 얼굴이 가라앉았고 각질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얼굴이 촉촉해요. 친구들이 무슨 관리 받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그것. 바로 꿀입니다. 선생님, 꿀이요? 달라붙지 않나요? 그럼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76세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정말 좋으신 거예요. 제가 봐도 60대 중반 정도?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거 그대로 하는 건데. 꿀로 세수해요. 50년째예요. 그날 저녁 저는 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죠. 첫째, 꿀은 천연 보습제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요. 자기 무게의 20배까지 수분을 머금을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 세럼보다 보습력이 좋아요. 둘째,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어려운 이름의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막아줘요. 셋째, 천연 항균 작용을 해요. 나쁜 균은 없애면서 피부에 좋은 균은 살려둬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제 어머니도 매일 하세요. 아침 세수할 때예요. 손바닥에 꿀을 티스푼 하나 정도 덜어요. 많이 안 덜어도 돼요. 조금이면 충분해요.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살짝 적신 다음 손바닥에 꿀을 양손으로 비벼서 얇게 펴요. 그리고 얼굴에 톡톡 얹어주듯이 발라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듯이요. 그 상태로 2~3분 기다려요. 이때 양치하시면 돼요. 시간이 되면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요. 물을 얼굴에 끼얹듯이 20번 정도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해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3주만 해보세요. 첫 주에는 세수하고 얼굴이 안 당기네. 이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주에는 거울 보면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 게 느껴져요. 셋째 주 되면 주변에서 요즘 무슨 좋은 거 바르세요?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 제 어머니도 동창회 갔다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나만 보고 피부 좋아졌다고 난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자, 아침은 꿀로 해결했어요. 그럼 저녁은요? 화장도 했고 먼지도 묻었고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어떻게 지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 재료가 등장합니다. 코코넛 오일이에요. 기름으로 세수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지우는 거예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65세 환자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온통 붉고 따가워 보였어요. 어르신, 요즘 어떻게 클렌징 하세요? 클렌징 오일 쓰고 또 폼 클렌저로 이중 세안해요. TV에서 이중 세안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요즘 얼굴이 너무 따갑고 빨개져서. 바로 그거예요. 이중 세안이 문제였어요. 클렌징 오일은 강해요. 화장은 잘 지우지만 피부 보호막까지 다 벗겨내요. 거기다 폼 클렌저까지 쓰면 이중으로 피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코코넛 오일로 바꾸세요. 코코넛 오일은 특별해요. 화장은 깨끗이 지우면서도 피부는 보호해줘요. 왜냐고요?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 젖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아기 피부를 지켜주는 거죠. 게다가 비타민 E도 풍부해요. 이게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화장 지울 때예요.
손을 깨끗이 씻어요. 당연하죠? 코코넛 오일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덜어요. 손바닥에서 비비면 3초 만에 액체로 변해요. 그걸 화장한 얼굴에 바로 발라요. 물로 안 적셔도 돼요. 부드럽게 마사지해요. 30초에서 1분 정도요. 힘 빼고 깃털 쓰다듬듯이요. 화장이 녹아내리는 게 느껴져요. 휴지나 화장솜으로 쓸어내듯 닦아내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요. 이때 세안제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요. 저는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2주만 써보세요. 그 환자분도 2주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화장도 더 잘 지워지는데 씻고 나면 얼굴이 편해요. 예전엔 당기고 따끔거렸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코코넛 오일 얼굴에만 쓰지 마세요. 자기 전에 눈가에 톡톡 두드려주세요. 눈가 주름이 옅어져요. 목에도 발라보세요. 쇄골에서 턱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요. 목주름 관리돼요.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거친 데 다 발라보세요. 며칠이면 부드러워져요. 제 어머니는 이제 바디로션도 안 사세요. 코코넛 오일 하나로 온몸 관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톤. 이것 때문에 고민이시죠? 레이저 맞을까? 미백 크림 살까? 그 전에 딱 3주만 이것 해보세요. 식초 세안이에요. 식초요? 얼굴에 식초를 바른다고요? 네, 놀라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전 68세 환자분이 오셨는데 기미가 확 옅어진 거예요. 6개월 전만 해도 양볼에 지나던 기미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요. 어르신,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시술은요? 돈 아까워서 못 받아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시던 거 따라했어요. 식초로 세수했어요. 그날 저는 식초에 대해 논문을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첫째, 식초는 피부의 pH를 맞춰줘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 건강해요. pH 4.5에서 5.5 정도요. 그런데 비누나 세안제는 알칼리성이에요. 씻고 나면 피부가 알칼리로 변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식초는 이걸 바로잡아줘요. 둘째, 천연 각질 제거제예요. 식초 속 유기산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요. 피부과에서 하는 필링과 비슷해요. 근데 훨씬 순해요. 셋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요.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때문이잖아요. 식초가 이 멜라닌 만드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요? 주의하세요. 식초는 강해요. 절대 직접 바르면 안 돼요. 세수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가득 받아요. 거기에 식초를 딱 한 숟가락만 넣어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요. 한 숟가락만이에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섞어주세요. 이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헹궈내요. 20번 정도요. 마지막에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도 되고 안 헹궈도 돼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 제거하시면 끝이에요. 언제 하냐고요? 저녁에 코코넛 오일로 클렌징하고 마지막 헹굴 때 이 식초물로 헹구세요. 3주만 해보세요. 첫 주에는 피부결이 매끈해져요. 둘째 주는 피부톤이 맑아져요. 셋째 주는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져요. 그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레이저 예약 취소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돈도 아끼고 좋네요. 자, 여기까지가 3가지 비법이에요. 근데 이거 다 해도 이것만 하면 다 소용없어요.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첫째, 뜨거운 물로 세수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이 모공 열어준다며요?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해요. 얼굴에 실핏줄 생기게 만들어요. 미지근한 물 쓰세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미적지근한 온도요. 둘째, 각질 제거제 매일 쓰지 마세요. 뽀득뽀득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각질은 피부의 보호막이에요. 매일 벗겨내면 피부가 약해져요. 식초 세안으로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셋째, 세안제 너무 자주 쓰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이면 돼요. 저녁에만 쓰세요. 아침엔 꿀로만 세수하세요. 넷째, 기미 부위 문지르지 마세요. 없어지라고 막 비비고 싶은데. 그럼 더 진해져요. 마찰이 멜라닌을 자극해요. 식초 세안으로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몸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 어머니 환자분들 중에 피부 정말 좋으신 분들 습관을 봤더니 다들 이거 드세요. 첫째, 물 많이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요. 컵으로 7, 8잔이에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그래도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마를 수밖에 없어요. 둘째, 단백질 드세요. 나이 들면 단백질이 더 중요해요. 피부가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맵기 드세요. 특히 닭발, 족발처럼 콜라겐 많은 음식 좋아요. 셋째, 과일 채소 드세요. 비타민C가 기미 예방해요. 귤,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항산화 성분 많은 것도 좋아요.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 넷째, 등푸른 생선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오메가3가 피부 염증 잡아줘요. 다섯째, 잠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피부는 자는 동안 재생돼요. 새벽에 자도 7시간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 자느냐도 중요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피부 재생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 피부가 다 달라요. 대부분은 이 방법이 잘 맞는데 혹시나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첫째, 피부가 따갑거나 빨개지면, 특히 식초 세안 처음 하실 때요. 조금 따끔한 건 괜찮은데 심하게 아프면 농도를 더 묽게 하세요. 둘째, 피부에 상처나 염증 있으면 먼저 치료부터 하세요. 그 위에 바르면 자극돼요. 셋째, 꿀 알레르기 있으면 처음 쓸 때 귀 뒤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24시간 기다렸을 때 이상 없으면 쓰세요. 넷째, 민감성 피부면 한꺼번에 다 하지 마세요. 첫 주는 꿀만, 둘째 주는 코코넛 오일 추가, 셋째 주는 식초 추가. 이렇게 천천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빨리 효과 보고 싶어서 하루에 5번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피부도 쉬어야 해요. 아침 1번, 저녁 1번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침엔 꿀 세안하고, 저녁엔 코코넛 오일 클렌징 그리고 마무리는 식초 세안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 것은 뜨거운 물, 매일 각질 제거, 세안제 남용, 기미 문지르기.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단백질 드시고 잘 주무시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한 달 후에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거예요. 석 달 후에는 주변에서 요즘 무슨 관리 받아요? 물어볼 거예요. 1년 후에는 나 이렇게 젊어질 수 있었구나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름은 그냥 주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에요. 웃으며 살았던 시간, 고생하셨던 순간들. 다 거기 담겨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이 들 수는 있잖아요.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피부 좋아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동창회 가서 친구들이 너 진짜 안 늙었다 하면 뿌듯하시잖아요. 그 작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수백만 원짜리 크림 안 사도 돼요. 레이저 안 맞아도 돼요. 냉장고에 있는 꿀 1병, 마트에서 사는 코코넛 오일 1통, 부엌에 있는 식초 1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꿀 바르면서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소중히 대할 거야. 그 마음이 피부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의사지만 가장 좋은 약은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천하실 분들 댓글에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변화 경험하시면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